대한민국 가성비 전동공구 켈슨. 안녕하세요, 팔고브로스입니다. 자동차 영화 중 가장 흥행을 했던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재밌던 편은 수많은 차량들이 나왔던 1편이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영화에서는 도미닉 토레토의 다찌 차저도 멋있었지만 역시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각종 JDM 차량들이 볼만했었죠. 미쓰비시의 이클립스, 마츠다의 RX-7, 닛산의 실비아와 R33, 그리고 대망의 토요타 수프라까지. 이 영화가 나오고 포러커가 탔던 토요타 수프라는 엄청난 인기로 중고가도 덩달아 치솟았고 각종 밈들까지 등장하면서 그 인기를 증명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JDM의 한 축을 담당한 토요타의 수프라에 대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1970년대 첫 등장에서 약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물론 그 사이에 긴 공백기는 있었고 또 현재의 수프라는 BMW와 같이 개발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세대마다 토요타의 모든 기술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된 토요타의 스포츠카 수프라에 대한 거의 모든 것과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 연대기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수프라의 그 시작은 셀리카, 일본이 한참 잘나가던 시절 태생부터 정통 스포츠카로 개발이 되었던 닛산의 GTR이나 혼다의 NSX와는 달리 수프라의 그 시작은 독자 모델이 아니라 좀 조라했는데, 때는 바야흐로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 시장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던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북미의 젊은 층들이 BMW나 알파 로메오와 같은 유럽산 스포츠 세단들과 포드의 머스탱 그리고 쉐보레의 카마로 같은 스포츠카들을 선호하는 것을 보고 고성능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곧바로 개발에 돌입하게 되었죠. 그렇게 닛산은 왕관 미드나잇으로 유명한 첫 번째 페어레이디 1세대 Z를 선보이게 되었고, 당시 그 작은 체구에 6기통 엔진을 품은 1세대 Z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묵묵히 지켜보던 토요타는 페어레이디 Z를 견제하기 위해 이미 북미로 수출을 하고 있던 자사의 준준형 쿠페 셀리카의 2세대 모델에 배기량을 더 높인 엔진을 탑재해 1978년 셀리카 XX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XX라는 의미가 영어권에서는 부적절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기에 토요타는 셀리카 XX를 셀리카 수프라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고, 기존 셀리카와도 더욱 차별점을 주기 위해 토요타가 왕년에 만들었었던 전설적인 스포츠카 토요타 2000GT에서 사용된 6기통 엔진처럼 당시 토요타의 최고급 세단인 토요타 크라운의 직렬 6기통 엔진을 셀리카 수프라에 적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었던 2.0, 2.6, 2.8의 토요타 M형 6기통 엔진들은 오늘날의 수프라에 이르기까지 6기통 수프라를 상징하는 그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작은 차체에 큰 엔진이 탑재된 셀리카 수프라는 5.1인치 늘어난 롱 후드 디자인의 쿠페로 디자인이 되었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GT 성향의 FR 스포츠카로 기획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행 성능과 핸들링에 특화되어 스포츠성이 짙었던 2인승의 페어레이디 Z와는 달리 셀리카 수프라는 쾌적한 실내와 뒷좌석까지 갖췄고, 또한 창문 몰딩과 외관에도 크롬으로 장식해 더욱 고급스러움을 뽐내며 럭셔리한 스페셜티카의 면모로서 이를 원하던 또 다른 유저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었죠. 특히 1970에서 80년대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던 일본 내수 시장에서 셀리카 수프라는 럭셔리 쿠페답게 일명 하이소카, 하이소사이어티카라는 별명이 붙었고, 훗날 렉서스 SC라고 불린 토요타 최고급 쿠페 모델 토요타 소아라의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5일 쇼크 이전 197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는 7000cc급의 8기통 차량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2000cc대의 일본산 쿠페는 단지 싼 가격에 타는 젊은이들의 소형차로 인식이 되었지만, 5일 쇼크 이후 유가 폭등으로 인해 일본산 승용차들은 가성비 면에서 가장 유리한 고점에 올랐고, 여기에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곁들여진 셀리카 수프라는 총 39,082대가 팔리며 전체 137,165대가 팔린 셀리카 중에서도 무려 22%나 차지하면서 토요타는 완벽한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 덕분에 토요타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걸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급격한 성장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셀리카에서 파생된 셀리카 수프라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와 아반떼에서
그 엔진 배기량을 늘려 고성능 모델로 만든 아반떼 N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요타는 약 50년이나 앞선 1970년대에 스포츠성 있는 차량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셀리카의 파생 모델로서 수프라를 내놓은 점을 보면 확실히 대단한 것 같네요. 물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토요타가 셀리카 수프라를 만들 당시 포니를 만들던 시절이었지만 올해는 항상 랠리에서 1등을 하던 그 토요타를 제치고 WRC 드라이버 챔피언을 배출했고, 또 최근에는 제네시스가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 최고 클래스에서 달릴 르망 하이퍼카 LMDH 제네시스를 공개하면서 뭔가 뒤처졌었던 그 시대를 점점 좁혀가는 듯한 느낌도 토요타의 두 번째 수프라, 고급 쿠페에서 순수 스포츠카로 1981년 토요타는 BMW 6 시리즈와 벤츠 SL과 견줄 고급 GT카의 필요성을 느껴 고급 쿠페인 소아라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접점이 있던 셀리카 수프라는 외관 스타일부터 셰시, 엔진, 그리고 하체까지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되었죠. 우선 외관은 1세대 때의 고급스러움을 탈피하고 직선적인 디자인을 더욱 강조해 헤드램프마저 팝업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공기 저항 개수를 대폭 낮출 수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리트랙터블 헤드램프가 적용되었던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요구하는 헤드램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올라와야 한다는 관련 규제가 있어서 이렇게 낮은 지상고를 지닌 차량들은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헤드램프를 적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테리어를 보면 스포츠 지향이긴 했지만 태생이 고급 쿠페였던 만큼 어느 정도의 고급스러움은 차량에 녹여냈고, 계기판에는 디지털 미터와 목적지까지의 도착 예정 시간, 주행 가능 거리, 그리고 연료 소비량 등이 표시되는 크루즈 컴퓨터까지 탑재가 되었죠. 게다가 진정한 스포츠카로 자리를 잡지 못해 스페셜티카로 불렸던 1세대와 달리 2세대에서는 기존 대비 더욱 강력한 엔진을 적용했는데, 시작 트림에는 자사의 고급 세단이었던 크레스타의 2.0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 직렬 6기통 엔진이, 그 다음 2800GT라 불렸던 고급 트림에는 소아라에 사용된 2.8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직렬 6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175마력의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1982년식부터는 2.0 엔진에 터보가 장착된 모델이 나오기도 했고, 셰시 및 하체 같은 경우에는 WC-본 서스펜션이 적용됨과 동시에 영국의 로터스와 협력으로 주행 질감 면에서 크게 향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2세대 셀리카 수프라는 1984년 카엔 드라이버 비교 테스트에서 최고의 핸들링을 가진 페라리와 로터스 그리고 포르쉐의 몇몇 모델들을 제치고 4위를 차지했으며, 1985년에는 미국에서 치러진 최고의 스포츠 쿠페를 가리는 차량 경쟁에서도 아우디 쿠페 GT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2세대 셀리카 수프라는 유럽의 투어링카 대회와 전 일본 투어링카 대회에도 참전하며 진정한 스포츠카로서의 모습도 보여줬다고 하네요. 셀리카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모델로 태어난 수프라. 1986년 3세대를 맞이한 수프라는 드디어 셀리카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셀리카 수프라가 아닌 본격 수프라라는 이름으로 제조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같은 해에 등장했던 4세대 셀리카가 기존처럼 후륜 구동의 FR을 선택한 대신 FF 방식, 즉 프론트 엔진의 전륜 구동이었던 토요타의 전륜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프라는 닛산의 페어레이디 Z나 타사의 FR 스포츠카들과 경쟁하기 위해 태어났던 것처럼 끝까지 직렬 6기통 엔진과 FR을 고집해야만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적당한 가격과 성능으로 만년 스페셜티카 딱지를 떼지 못했던 셀리카에서도 벗어나 수프라는 비로소 파생 모델이 아닌 고유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3세대 수프라는 2세대 소아라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역대 토요타 차량 중 최초로 전륜과 후륜 모두에 WC-본 서스펜션을 적용했고, 또 독일의 빌스타인사와 공동 개발한 전용 댐퍼 등을 통해 더욱 탄탄하고 향상된 하체를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 디자인을 보면 3세대의 디자인 역시도 2세대와 똑같이 리트랙터블 헤드램프를 채용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당시로서는 첨단 장비였던 토요타의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 TEMS가 탑재되어 평상시엔 소프트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또 고속에서는 하드로 롤을 줄여주며 주행 안전성까지 갖추게 되었죠. 물론 엔진은 그전부터 이어져 오던 원지 계열의 2.0 직렬 6기통 엔진과 트윈 터보가 장착된 2.5 원제이지 엔진, 그리고 3세대에서 성능이 대폭 증가한 토요타의 신형 3.0 직렬 6기통 엔진들까지 다양한 트림들을 선보였는데, 사실 수프라는 단순히 출력만 높인 것이 아니라 당시 토요타의 새로운 기술들을
대거 적용했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고속 주행 시에는 자동으로 스로틀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 와일드 오픈 스로틀 기능까지 탑재되었고, 자연흡기에 7M GE 엔진이 탑재된 수프라 같은 경우에는 ACIS라고 불린 가변흡기 매니폴드로 공기를 압축해 인테이크 파이프에 넣어 출력을 상승시키는 일종의 부스터 효과로 운전자의 재미까지 높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더욱 스포츠성이 높아진 3세대 수프라는 일본 모터스포츠에서 메인 차종이 되어 자리를 잡아나갔지만, 그 후 라이벌이었던 닛산의 GT-R R32가 2.6 엔진으로 모든 레이스를 지배하게 되면서 3.0의 배기량을 가진 수프라는 배기량에 따른 차량 무게 제한으로 점점 밀려 모터스포츠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규제가 그나마 약했던 드래그 레이싱이나 고갯길 레이싱에서 수프라는 고마력 엔진 빌드를 견뎌낼 수 있는 마개조를 거쳐 마음껏 역량을 펼치게 되었고, 또 엔진의 잠재력 때문인지 일본 내수용과 수출용 모두 포함해 수프라 3세대는 총 24만 대가 팔리는 쾌거를 이뤘다고 하네요. 가장 매력적이었던 4세대 수프라.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수프라는 뭐니뭐니해도 영화 분노의 질주와 다양한 레이싱 게임을 통해 알려진 MK4 A80 수프라인데, 4세대 수프라는 1989년 토요타가 토요타 2000GT를 현대적 트렌드로 재해석하며 개발을 했기에 당시 직선이 중심이던 기존 디자인에서 벗어나 공기 역학적으로 우수했던 곡선들을 과감히 사용하며 고성능을 추구하던 당시 토요타의 자신감도 같이 내비쳤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4세대 수프라가 출시될 당시 일본의 버블 경제는 막바지에 달아 엔화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여파로 일본산 스포츠카들은 뛰어난 성능을 지녔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무너지며 북미에서 수프라 판매량은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북미에서는 수프라의 물량을 많이 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보다 4년이나 빠른 1998년도에 단종을 시키게 되었는데, 갑자기 2001년 개봉했던 분노의 질주 영화가 엄청 흥행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수프라의 중고가는 미친듯이 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리트랙터블 헤드램프를 버리고 특유의 일체형 헤드램프로 그 얼굴을 바꾸면서 역대급 공기저항 개수를 갖게 된 4세대 수프라는 그 전작인 3세대 수프라가 동시대의 소아라 플랫폼을 사용했던 것처럼 1991년 등장한 3세대 소아라와 그 플랫폼을 같이 공유했는데, 여기서 4세대 수프라의 슬로건이 더 스포츠 오브 토요타였던 것만큼 수프라는 더욱 스포츠성에 중점을 두어 3세대 소아라와 비교해서 길이는 360mm를 더 줄였고 폭은 10mm를 더 넓혔으며 높이는 75mm를 낮춰 핸들링과 운동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 4세대 수프라는 엔진에서도 큰 변화를 줬는데, 기존 6기통 엔진인 1JG 엔진에서 스트로크를 더 증가시킨 토요타의 최강 3.0 6기통 엔진 2JG 엔진을 탑재했고, 자연흡기인 SZ 모델과 트윈터보인 RZ 모델로 4세대 수프라의 트림은 나뉘게 되었죠. 먼저 자연흡기의 2JG GE 엔진은 220마력의 출력을 냈고, 터보 사양인 2JG GTE 엔진은 321마력의 최고 출력을 보여줬는데, 특히 3세대보다 차량의 무게는 약 91kg이 더 가벼워져 4세대는 한층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했으며, 여기서 토요타는 변속기까지도 완벽을 추구하면서 일본 최초로 독일의 게트락과 6단 미션을 공동 개발해 파워와 경량화를 다 갖춘 최고의 수프라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당시 일본은 자동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자동차들의 평균 마력이 뻥튀기처럼 높아졌는데, 이에 일본 정부는 일반 차량들은 280마력, 경차는 64마력으로 마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했고, 그 덕분에 토요타도 2JG GTE 엔진의 출력을 억제하기 위해 ECU를 사용하거나 터빈의 크기를 줄여 마력을 낮췄다고 하네요. 하지만 엔진 헤드는 알루미늄을, 엔진 블록에는 알루미늄이 아닌 철을 주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을 바탕으로 큰 폭발에도 견딜 수 있었고, 그 때문인지 엔진의 출력을 한계까지 더 몰아붙일 수 있어서 4세대 수프라는 전 세계 많은 튜너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17년 만에 BMW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난 수프라. 배기가스 규제로 2002년 단종을 맞이했던 4세대 수프라는 2019년 토요타가 BMW와 함께 신형 스포츠카를 개발하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두 회사의 협업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 토요타의 생산 체계가 수프라를 대표하는 FR 레이아웃에 직렬 6기통 엔진, 이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여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요타는 신형 수프라를
개발 단계부터 프로토타입이 완성되기까지 BMW와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었고, 프로토타입 완성 이후부터는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 개발 활동을 펼치면서 BMW는 G4로, 토요타는 GR 스프라로 그저 플랫폼과 여러 부품들을 공유할 뿐 서로 다른 성격의 차량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BMW 엔진이 장착되어 G4와는 또 다른 유려한 디자인으로 역대 수프라 중 가장 압도적인 성능과 수치를 자랑하는 5세대 수프라는 17년 만에 다시 등장해 많은 수프라 팬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셀리카의 파생 모델 셀리카 수프라로 그 여정을 열었던 수프라, 물론 현재도 BMW G4와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뭔가 그 시작과 끝을 보면 온전히 수프라만을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토요타 하면 딱 떠오르는 차량은 바로 수프라가 아닐까 싶네요. 반세기 동안 토요타의 기술을 대거 접목해 만들어 오면서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을 양산했던 수프라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난 차량들을 소개하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